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촬영을 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해요. 오늘 하는 촬영은 홈쇼핑 ENG 촬영이라고 해서 홈쇼핑 보시면 중간에 광고처럼 영상 하나가 뜨잖아요. 제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품의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영상에 들어가는 촬영을 하게 됩니다. 헤어랑 메이크업이 지원이 되는 곳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오늘은 헤어랑 메이크업을 지원해주지 않은 곳이라서 제가 스스로 하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허워터리 크림으로 기초를 잡아줄 거예요. 원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팩을 사용해주는데 지금 아쉽게도 시간이 조금 모자란 편이라서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준 후에 흡수가 잘 되도록 마사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요. 조명이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굉장히 덥기도 하고요. 촬영 시간도 막 한두 시간 이렇게 끝나면은 굉장히 꿀 촬영인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서 화장이 조금 지나면은 찔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저는 크림을 발라주기 전에 스킨은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촉촉하게 각질 제거랑 그리고 피부 진정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모두 끝내놨습니다. 뭉치는 곳이 없도록 이런 부위 있죠? 콧망울. 제일 잘 뭉쳐요. 제가 촬영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예 안 나가서 진짜 오랜만에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상태고 집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프라이머를 발라서 얼굴 전체를 균등하게 톤을 조절해 주도록 할게요. VDL의 루미레이어 프라이머입니다. 이게 이름은 프라이머긴 한데 모공 속을 쏙쏙 감춰준다기보다는 그냥 톤을 균등하게 맞춰줄 때 사용하기 좋은 편이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한 타입이라서 막 뭉치거나 밀리거나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음은 컬러 코렉터로 얼굴 톤을 균등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이런 부분은 커버를 따로 해줘야지 화면에 나왔을 때 굉장히 깔끔해 보이거든요. 어제 잠을 좀 잘 자려고 했는데 아기가 어제 따라 안 자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잠을 좀 설쳤어요. 제가 방송 메이크업을 할 때는 피부 표현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이게 화면에 너무 잘 잡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다크서클은 연어색, 약간 붉은기가 도는 코랄색을 발랐고 여기 홍조가 더 올라오는 부분에는 민트, 초록색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색깔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오고 잡티나 피부 표현 같은 게 깔끔하게 잡혀요. 트러블 부위에는 베이지색으로 그리고 얼굴 윤곽은 좀 더 짙은 베이지색으로 해줄게요. 특히 방송용 메이크업을 할 때는 쉐딩에 엄청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근데 쉐딩만 올리면은 티가 날 때도 있고 너무 텁텁하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피부 기초를 발라줄 때부터 약간 제 피부보다 톤 다운된 색깔로 잡아주는 편이에요, 외곽을. 이렇게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얼굴이 작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부 모델 촬영하는 것만 한 거는 지금 미스트로 충분히 적셔서 경계를 풀어주고 제가 지금 이 일을 4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사실 지금도 뭐 아르바이트긴 한데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주변 반응이 약간 특별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 이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막 특출나거나 엄청나게 예쁜 외모는 아니잖아요. 이 말인즉슨 막 진짜 예쁘고 막 그러신 분들도 물론 많지만 그냥 촬영하는 컨셉에 맞으면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약간 마일드하게 생기신 분들, 선하게 생기신 분들, 하여튼 전반적으로 약간 튀지 않고 포멀하게 생기신 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히 이런 홈쇼핑 촬영 같은 경우는 제품이 튀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모델이 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되게 포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사람은 다른데 살짝살짝 분위기? 그런 게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잡티를 컨실러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제가 잡티가 굉장히 많은 편이어가지고 안 가려주면 큰일 나요. 턱 부근에 완전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왜 이러나 몰라. 그나마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근데 이 말 하면 안 돼. 가라앉았거든요 라는 말을 하자마자 폭탄 한번 터진다고. 근데 컨실러 같은 경우는 가려주는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두드려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다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살짝살짝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메이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준 메이저? 말이 이상하다. 하여튼 그 쇼호스트를 초창기에 활동을 하다가 아기를 가지면서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생겼죠. 이 일을 하면서 화장 스킬이 늘긴 했지만 어쨌거나 전문가들이 만져주는 것만큼의 그 스킬을 아직 터득한 건 아니라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의상도 제 개인 의상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고민이 되죠. 어떤 옷 가져가야 돼? 광고 촬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코디 해주시는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랑 굉장히 편하게 그냥 스킨케어만 열심히 해서 가면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는 약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가볍고 커버력도 좋은 편이라서 방송할 때 쓰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동 브러쉬에다가 함께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진동 브러쉬로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돼요. 그냥 손으로 두드릴 때보다. 그러면서 굉장히 얇게 펴바를 수가 있어서 제 이템? 약간 나는 피부 표현 얇고 예쁘게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진동 브러쉬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모공이나 요철 같은 것도 되게 이쁘게 가려줘요. 두드러지지 않게. 그래서 얼굴 외곽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자연스럽게 어두워질 수 있도록 다른 컬러로 발랐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결이 거의 안 남긴 했는데 저는 한 번 더 바를 거기 때문에 미스트를 묻혀서 통통통 더 착착착 밀착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방송용 메이크업을 할 때는 실제로 봤을 때 약간 두꺼운가? 싶을 정도로 해도 돼요. 아니 그렇게 해야지 잡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워낙 여기저기서 조명을 빵빵 틀어두다 보니까 피부 결점이나 이런 게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카메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이따만한 거 엄청나게 큰 카메라로 막 찍는데 제일 싫을 때가 클로즈업 할 때. 내 결점이 고스란히 다 드러난 느낌? 그래서 화장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각질 부각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 단계에서 각질을 약간 빡세게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요. 약간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속은 굉장히 촉촉하면서 겉은 뽀송하게 마무리되는 것들로 고르고 있어요. 평소라면 이 상태로 나가도 괜찮아요. 굉장히 글로시하고 예쁜 상태인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얼굴이 반짝반짝하면 조명을 받아서 얼굴이 얼룩덜룩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우더 처리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더 페이스샵 잉크레스팅 파우더 파운데이션 V201 애프리코 베이지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이렇게 쿠션이 들어있긴 한데 오늘은 가볍게 올려주기 위해서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냥 맨 얼굴로 봤을 때는 되게 이쁘거든요. 얼굴에 광이 되게 이쁘게 살아있다 이런 상태가 되는데 방송으로 봤을 때는 되게 번들번들해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방송할 때는 파우더 처리가 필수예요. 특히 이게 번들거림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꼭꼭 해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확실히 번들거림이 잡히고 더 뽀해졌죠?
제가 원래도 뽀송뽀송한 마무리 화장을 좋아했지만 방송일을 시작하면서 더 종류별로 많이 써보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이번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더 페이스샵의 잉크래스팅 파우더 파운데이션도 괜찮았고 기존에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는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몇 통 이상은 쓰셨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이게 되게 가볍고 뭉치지 않고 잘 발리거든요. 코드 글로 컬러의 무드 터치 쉐딩 월넛 라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요새는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얼굴도 되게 조망만하고 이목구비가 엄청 뚜렷뚜렷해요. 근데 그 이목구비를 방송에 굉장히 쨍한 조명들이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넙대대하게 나오죠. 그게 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때문에 그렇게 넙대대하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쉐딩으로 얼굴 윤곽을 더 살려줘야 돼요. 작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얼굴이 약간 외곽이 이 정도까지 쉐딩을 해야 돼? 할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얼굴이 전체적으로 긴 편이라서 이마가 되게 넓죠. 그래서 얼굴이 긴 편이라서 여기 광대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코드 글로 컬러 이 쉐딩이 좋은 게 막 엄청 부자연스럽지 않죠? 쉐딩을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획기는 거의 돌지 않아요, 이게 색깔이. 그러면서 붉은기도 쏙 빠진 느낌이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눈썹은 컬러 딥 듀오 아이브로우 키트로 해줄 거예요. 제가 보통 이게 두 개가 색이 비슷한데 살짝 밝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얘가 좀 어두운 머리카락을 했을 때 자주 쓰는 컬러고 그리고 뒤에 꼬리 낼 때 그리고 이거는 앞머리에 주로 쓰는 컬러입니다. 저는 눈썹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지원을 해주시는 데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맘 편하게 가거든요. 룰루랄라 하면서. 근데 지원을 안 해주시는 데는 눈썹 어떻게 그리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걱정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눈을 진행해 줄 건데요. 눈 같은 경우는 펄이 들어간 것보다는 무펄 위주로 음영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비디보브 아이 컬러 백 2호 핑크 코랄리즘입니다. 지난번에 샀는데 색깔이 너무 이뻐요. 그리고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원래 1호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1호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2호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로 이 색을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제 삼각존 음영을 줄 건데요. 삼각존 같은 경우는 이 컬러로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기존에 깔았던 컬러와 너무 따로 놀지 않으면서 이 촬영장에서는 눈이 좀 더 뚜렷해 보여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는 게 좋아서 여기 아래에 있는 컬러로 눈 앞쪽에 눈동자가 시작되는 부위까지만. 이거는 제가 잘 쓰고 있는 아몬드 쉐이크 백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아래 애교머리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봤을 때는 그냥 아몬드색인가 싶은데 바르면 살짝 핑크빛 펄이 차르르 돌아요. 그래서 되게 예쁩니다.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메이크업을 할 때는 거의 막 나가는데 준비하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이 되니까 스킬이 생겼는지 시간이 점점 단축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이라이너 오늘 티브픽스 아이라이너 블랙으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대로라면은 내추럴한 느낌이 들게
브라운으로 하는데 방송용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이 좀 더 뚜렷해 보이도록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속쌍꺼풀이기 때문에 위에까지 오버해서 그리지 않고 그냥 속눈썹에 붓듯이 채워주듯이. 이게 리퀴드 타입이다 보니까 뭔가 쨍해 보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이섀도우로 덮어줄 거거든요. 정돈해줄게요. 그래서 아까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여기서 살짝씩 수정해주시면 돼요. 블러셔도 코드 글로터의 무드 터치앤 블러셔 발레리나 핑크를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얼굴 중앙부에, 여기 중앙부에 발라서 얼굴을 살짝만 밝혀주도록 할게요. 너무 혈색이 없어도 좀 그러니까. 입술은 무엇을 발라볼까요? 입술은 클라뷰에 플로랄 레드랑 그리고 코트니 핑크를 섞어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둘 다 세미 매트한 타입이에요. 입술도 글로시한 거를 바르면 너무 입술만 반짝반짝 튈 수가 있어서 입술도 약간 살짝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타입이라서 그냥 이대로 가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샤 오늘밤 광보습 립을 살짝 입술 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너무 빛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술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저는 머리를 본격적으로 하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네? 어느 순간? 일 다녀올게요. 안녕. 카메라를 집에 들고 와서 핸드폰으로 찍고 있어요. 화질이 약간 깨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촬영장은 보통 파주 아니면 일산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분당 쪽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당은 가본 적이 없고 파주랑 일산 쪽에서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날지, 앞에 촬영은 대체 언제 끝날지. 촬영은 사실 대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짜잔! 대기실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4시에 그러니까 촬영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아직 앞전 촬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오늘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는 씬이라고 했는데 외출복이랑 실내복 2개를 준비해오라고 이야기가 들어간 걸로 봐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안 되는데. 근데 촬영이 항상 말씀해주신 시간에 끝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대기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쪽 스튜디오는 처음인데 약간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가건물 같은 느낌? 지금 촬영이 끝났습니다. 오늘 촬영은 일명 꿀 촬영이라 그래서 딱 3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메인이 아니라 서브로 들어가면 이렇게 빨리 끝나는 일도 생긴답니다. 저는 이제 러시아워 타임이라서 빨리 후딱 들어가서 아이를 픽업할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